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59년 만에 7조 원대 4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추경 외에 다른 재원과 내용의 지원 방안도 마련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5월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이제 선별적 지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맞춤형 선별적 지원이라고 불리는데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과연 선별 기준을 얼마나 좀 합리적으로 마련하느냐 이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선별 기준 좀 어떻게 마련되는 겁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조 8천억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정부가 오늘 확정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소위 선별 지원, 저희는 뭐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전 국민에게 고루 나눠드렸던 1차 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저희가 한 4개 그룹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대개 이번에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그 고용시장에서 벗겨나 있는 실직자들, 고용 취약계층, 그다음에 이와 같은 실직이라든가 또는 휴폐업으로 생계 자체가 어려운 위기가구, 그리고 오랜 동안 휴교휴원으로 돌봄이 부담이 커졌던 학부모들을 이 4개 그룹을 선정을 해서 집중 지원하기로 했고요. 이와 같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측면 하나하고 특히 이 재원 이번에는 재원의 대부분을 국가 채무로 적자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 사태도 있었고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실직을 했거나 실직 위험에 처한 근로자들이 이제 특고직을 포함해서 굉장히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지원이 돌아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예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위기가 IMF 위기도 있었고 글로벌 금융 위기도 있었는데요. 이번 위기 대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고용을 유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차 추경 때 10조 원의 특별 고용 대책을 저희가 정부가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고 또 고용에서 벗겨난 실직자들에게 생계 지원하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인데요. 지난 3차 추경 때 10조 원의 특별 대책이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도 이번에 한 5천억 정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마 24만 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고용보험, 실직했지만은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고용 안정지원금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정부가 신설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역시 여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70만 명 정도의 추가 혜택이 가능하도록 거기에 대한 5천억 원이라고 하는 재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고용보험에서 실직하면 구직급여를 주게 되는데 역시 올해 13조 원을 들여서 186만 명에게 구직급여를 드렸는데요.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이번에 한 3만 명도 정확히는 2만 8천 명입니다만은 2만 8천 명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소요 예산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일자리를 유지하고 지키는 데 지원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진이 되고 또 거리두기가 이렇게 강화되면서 아마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이제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일 텐데 지난 2분기에만 점포 2만 곳이 서울에서 문을 닫았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많은 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지원이 정확히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현금성도 있을 거고 대출 지원도 있을 텐데 좀 나눠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 상반기에도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카페라든가 음식점 같은 데 사람이 거의 이동성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매출 급감으로 굉장히 어려워해서 이번에 추경 7조 8천억의 약 절반 정도인 3조 2천억을 들여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가장 큰 것이 이제 현금 지원이나 마찬가지겠는데요.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4억 원 이하이면서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아마 240만 명 정도, 243만 명이 해당이 될 텐데 상점당 100만 원씩 지원금을 드리고요. 이번에 집합 금지 업종이 있고 운영 제한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제한된 업종 47만 개에 대해서는
역시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더 얹어서 150만에서 2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이러한 현금 지원 이외에 아마 자금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대출 지원도 같이 하게 됩니다. 예. 이번에 지난번에 지원하다가 남은 재원이 아직까지도 지원되지 않은 재원이 약 10조 4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번에 그 자금을 조금 더 쉽게 대출할 수 있도록 예. 지원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리고 아하. 또 예전에 1차적으로 받았던 분들은 중복 대출이 안 되는데요. 이번에 예. 중복 대출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예, 사실 이제 빚 때문에 폐업을 아예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제 지난번에 2차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좀 크지 않고 신청도 번거로워서 좀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번엔 좀 많이 다른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1,000만 원 정도를 대부분 대출을 받으셨고요. 예. 저희가 그 돈에 대한 대개 집행이 돼서 2차 대출 지원금을 10조 정도를 저희가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출 금리가 좀 높다 보니까 1차에 줬던 금리가 1.5%에 대비해서 2차 대출금은 이제 2 내지 4%로 조금 높고 아까 중복해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예. 저는 필요하신 분들이 얼마든지 그와 같은 대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정부로서는 쉽게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예, 이번 지원으로 좀 특히나 소상공인분들 숨통이 좀 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민생대책도 4차 추경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대책은 선별보다는 집중이고 차등보다는 맞춤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좀 지원이 절실하지만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특히나 일시적 소득 감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1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들었으면 이번에 선별 지원한다 그래서 타겟계층들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그물망에서 벗겨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 생계 지원 프로그램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휴폐업이라든가 또는 실직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분인데 아까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본다면 1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예. 3인 가구 기준이라면 80만 원, 예. 2인 가구면 6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겠는데요. 아마 정부가 이번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약 55만 가구가 긴급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같은 자격 요건이 되면 예. 이 같은 긴급 생계 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더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비비 1,000억도 별도로 계상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추경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 네. 지금 뭐 정치권도 이견이 없는 게 추석 전에 지급하는 걸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3주 안에 국회 심의도 있어야 되고 통과를 하고 집행까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는 편입니까?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급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정부가 이와 같은 추경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그 지금 말씀하신 지급의 수월성, 편리성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사업을 발굴했고요. 예. 저희가 오늘 확정했습니다면 내일 아침에 국회에 제출합니다. 예. 다음 주에 국회에서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해서 최대한 조속히 확정을 해주시면 확정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를 미리미리 하겠습니다. 정부로서는 범부처별로 예. TF를 구성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다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현금 지원의 경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극복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석 전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100% 지급은 아니더라도 예. 상당 부분이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추석이 알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좀 신속한 지원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별 지원에서 이제 가정들의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서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이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기존의 사업과 비교를 했을 때 달라진 점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2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돌면서 대개 학교라든가 유치원이 휴원, 휴교를 해서 예. 정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돌봄이 큰 부담입니다. 지난 1차 저희가 추경을 할 때 아이돌봄에 대해서 약 그때 4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같이 돌봄 특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1차 때하고 두 가지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네. 1차 때는 7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했고 예. 그때 40만 원을 지급을 해드렸고 예. 그때는 쿠폰으로 맞습니다. 지급을 지급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초등학생까지 포함을 해서 7세 미만의 영유아 플러스 초등학생까지 약 532만 명의 아동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요. 다만 기간이 짧다 보니까 2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좀 더 지원 효과가 있도록 이번에는 쿠폰 대신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는 학부모들께서 이번에 이와 같은 돌봄 지원으로 인해서 돌봄 부담을 굉장히 좀 덜어드릴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원금도 지원금이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기가 부양되는 거일 텐데 그렇게 되려면 당장은 물론 이제 경기 반전이 어렵겠지만 추석 특수라든지 이런 걸 좀 활용을 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좀 경기를 부양시킬 만한 대책은 좀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앵커께서 강조해 주셨는데 경기가 부양되려면 제가 보기에 방역 잡히는 게 최우선입니다. 예. 방역 때문에 이동성이 제한되고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그렇죠. 첫째는 정부가 방역에 최우선을 두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역 때문에 3차 추경에서 저희가 경기 회복 대책 비용을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한 분도 있습니다. 예. 소비 쿠폰 같은 경우.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방역이 잡히면은 다시 재개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석 특수를 위해서 농어촌 분야의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농산물에 대한 선물비를 10만에서 20만 원으로 오늘 국무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아마 농어촌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담비와 같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네요.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전통시장이 또 특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전통시장에서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온누리 상품권이라든가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활성화 방안, 예를 들면은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경우에 예전에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구매 한도가 100만 원으로 하면서 할인 혜택을 더 드렸습니다. 아하, 예. 아마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추석 특수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드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또 추석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자금 부족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작년보다 한 2조 원 늘려서 한 39조 원 정도의 특별 자금을 풀기로 했습니다. 아하. 작년 추석에 비해서 한 2조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아마 이것도 역시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께 또는 전통시장 상인들께 좀 귀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정말 일단 확산세가 빨리 잡혀서 방역에 좀 성과를 내서 이번 추석이 좀 무엇보다 경기 부양의 전환점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온 게 사실은 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1년에 4번이나 추경을 편성한 게 59년 만이다. 이런 뉴스를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쓸 수 있는 돈을 다 써서 앞으로는 좀 빚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도 문제지만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추경이 대부분 적자국채로 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7조 5천억 정도가 적자국채가 추가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GDP 대비 국가 채무가 43.5%에서 3차 추경 때 43.9로 거의 44% 정도에 가고 재정 수지도 좀 악화됐습니다. 네. 예. 다만 정부로 볼 때는 그 같은 국가 채무 걱정과 수지 걱정 때문에 그러면 재정이 가만히 있는 것이 능사일까? 오히려 그것이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물려주는 게 아닌가 해서 이번에 적자 국채가 좀 늘어나고 수지가 악화되더라도 4차 추경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겠다. 선순환 체계가 이루어지겠다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자 국채 발행은 우리 미래 세대가 어차피 갚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 채무 수준이 아까 44% 정도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예. 대개 다른 나라들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이 역할하고 국가 채무와 재정 수지가 악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여력과 양호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걱정을 덜 수 있지만은 재정 당국 제가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국가 채무 비중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경계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위한 대책을 같이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 준칙 같은 건 마련이 대표적인 그 예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9월 달에 그 대책을 저희가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예. 국가 채무도 늘어나고 수지도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을 저는 한 번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재정 적자도 좀 국가 채무도 좀 덜 내고 또 재정 수지 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을 외국에서는 좀 높게 평가하는 것도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겠고요. 이와 연계해서 오늘 아시겠습니다만 새벽에 저희가 14.5억 불에 대한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을 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유로화로 발행한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예. 저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를 빌리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인데요. 예. 달러화로 발행한 거는 최저 이율로 1.2% 정도로 발행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마이너스 금리와 최저 금리로 발행한 것은 저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선진국들이 비교적 한국 경제를 건전하게 평가하고 있다. 펀더멘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들께서도 물론 이와 같이 국가 채무 비율이 올라가는 것에 따른 미래 세대 부담을 뭐 우려도 하시겠지만 저희 재정 당국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그 같은 걱정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투입된 재원이 아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서 저희가 오히려 경기가 회복되고 위기를 극복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을 제가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음 잘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